19세기 초반의 아프리카 남단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식민지화의 물결이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케이프 식민지 케이프 칼러니는 원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에 의해 1652년에 설치되었으나 1795년 프랑스 혁명 전쟁의 여파로 인해 영국이 군사적으로 점령하게 되었고 결국 1806년에는 공식적으로 영국령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이 지역을 인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항로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정착민들을 이주시켜 적극적인 식민지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부 국경 지역 즉 오늘날의 이스턴 케이프는 유럽계 정착민들과 토착민들 간의 끊임없는 충돌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강력한 전통사회와 군사조직을 갖춘 코사족이 정착해 있었고 이들은 조상 대대로 PC강 부근의 초지에서 목축과 농경을 병행하며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코사족은 족장제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를 유지하였으며 가축은 단순한 경제 자산을 넘어서 결혼, 의례, 사회적 지위의 지표로 여겨지는 등 코사 문화 전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식민정부는 이 지역을 경계지대 버퍼존으로 간주하고 코사족을 체계적으로 축출하여 유럽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779년부터 시작된 국경전쟁 케이프 프런티어 워즈은 100년에 걸쳐 총 9차례나 반복되었으며 그중 4번째 전쟁이 바로 1811년부터 1812년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 전까지의 충돌과는 달리 매우 조직적이며 공격적인 군사 작전으로 전개되었고 케이프 식민지의 국경선을 결정지은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1811년 당시 케이프 총독이었던 존 크랙록은 코사족의 PC강 서쪽 영토를 완전히 정리하여 백인 정착지를 위한 보호지대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승인하였으며 영국군과 민병대, 보억의 정착민 부대가 연합하여 코사족을 강제로 동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사족 마을은 불태워지고 가축은 몰수되었으며 농경지는 파괴되었습니다. 코사족 주민들은 무차별적으로 구금되거나 추방당하였고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추운 지역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당시 영국의 전쟁 방식은 무력 진압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코사족의 사회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는 전체 사회에 대한 군사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사족의 전통적인 공동 방목지와 수로망은 일부러 파괴되었고 주요 무역로는 군사적으로 통제되었으며 식민정부는 코사족 지도자들과의 협상 대신 일방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권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단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지배력의 강화를 위한 폭력적 수단이었습니다. 1812년까지 작전이 마무리되었을 때 PC강 서쪽의 코사족은 거의 대부분 축출되었으며 이 지역은 곧바로 정착민의 토지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1820년 영국은 약 4,000명의 영국계 이민자들을 조직적으로 동부 국경 지역에 정착시켰으며 이들은 농업과 상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경 방위의 기능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사족은 자신의 고유한 삶의 공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율성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탈에 대해 코사족은 결코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숲과 협곡을 기반으로 한 게릴라식 전투를 벌였으며 반복적으로 국경을 넘어 가축을 회수하거나 반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1834년, 1835년 제6차 국경전쟁, 1846년, 1847년 제7차 전쟁, 1850년, 1853년 제8차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850년부터 시작된 전쟁은 물란제니스 워로도 불리며 무려 32개월간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습니다. 이는 단지 무력 충돌이 아니라 코사족이 생존을 위한 최후의 항전을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연구한 역사학자 제프 페이리스는 이 전쟁을 19세기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과 백인 간에 벌어진 가장 잔혹하고 장기적인 전쟁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이후 코사족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바로 1856년, 1857년 코사족 공동체 내부에서는 예언자, 노놉사의 예언을 중심으로 하는 정령의 명령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상들의 영혼이 나타나 백인을 몰아내고 코사족에게 풍요와 질서를 회복시켜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수많은 코사족이 자발적으로 소 약 40만 마리와 곡물 저장고를 파괴하는 집단 희생 의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약 4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였고 코사 사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당국은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코사족의 지도자 계층을 제거하고 행정 구조를 직접 통제하였으며 토지를 공식적으로 몰수하고 대규모 백인 정착촌을 설립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은 오늘날까지도 남아프리카의 토지 불평등,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대표성 문제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콜린 번디는 이 전쟁과 사회 해체는 동부 케이프 지역을 남아프리카 내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이후에도 수십 년간 경제적 소외와 정치적 차별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20세기 후반 이 지역은 시스케이 및 트란스케이라는 이름의 인종분리적 반투스탄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에서 흑인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였습니다. 결국 1980년대 후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붕괴와 함께 동부 케이프의 수많은 흑인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부 케이프로 대규모 이주를 감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주는 카일리차와 같은 도시형 흑인 거주구역의 형성과 직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패스법 폐지, 도시 거주권 인정 등 아파르트헤이트의 핵심 기제가 해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811년, 1812년의 제차 국경 전쟁은 단지 한 차례의 식민 전쟁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의 구조적 불평등, 인종 갈등, 문화적 상흔의 뿌리를 형성한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영국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확장 방식 무력, 토지 약탈, 문화 말살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며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 구조와 정치 문화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